네, 시간이 돼서 오늘 MLB 그룹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연구실에 석사과정 진행하고 있는 홍현주 학생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4에 발표된 Guiding Instruction Based Image Editing via Multimodal Large Language Model 논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혹시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손들기 해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질문 할당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Guiding Instruction Based Image Editing via Multimodal Large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으로 아이클리어 2024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재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제목에서부터 아시다시피 그 이미지 텍스트 인스트럭션이 주어지는 이미지 에디팅 모델에서 좀 더 MLLM으로 가이드를 주자는 그런 연구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선정한 이유는 요즘 이미지 에디팅 관련한 연구에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인퍼런스를 낼 때 프롬프트를 주면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사람의 언어가 모델이 알아듣기에 조금 모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서칭을 하다가 요즘 LLM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 만큼 조금 재밌는 연구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자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미지 에디팅 모델입니다. 디퓨전 모델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미지 생성 쪽의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단순히 생성을 넘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미지를 수정하고 편집하는 그런 이미지 에디팅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 에디팅 모델이라고 하면은 사실 다양한 인풋을 받아서 다양하게 에디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지면은 이런 그 해바라기를 로즈로 바꿔라 이런 프롬프트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마스크를 칠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미지를 그 회전을 하거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드래깅 포인트를 줘서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에서는 텍스트로 인스트럭션을 주는 그런 이미지 에디팅 모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텍스트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한테는 텍스트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뭐 텍스트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편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편집을 할 것인지를 텍스트로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이, 이런 이미지 에디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와 그리고 편집된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그거에 해당하는 텍스트 프롬프트, 이런 세 쌍을 가지는 데이터셋으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면 instruct pix to pix라는 유명한 텍스트 가이드를 주는 이미지 에디팅 모델인데 여기서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예시를 하나 보여드렸지만 여기 조금 더 다양한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파리 사진을 주고 뭐 그 불꽃놀이를 추가를 하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과일 바구니를 케이크로 바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에디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텍스트 가이드로 된 이미지 에디팅 모델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존의 이런 텍스트 가이드 이미지 에디팅 모델들을 보면은 클립 베이스로 동작을 합니다. 뭐 클립을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코더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프리트레인된 클립을 보면은 어떤 좀 정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미지 에디팅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인풋과 아웃풋, 편집된 아웃풋을 보면은 어떤 시각적으로 좀 변화된 모습을 포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베이스라인 아까 보여드렸던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를 예시로 들면은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생성할 때 뭐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 데이터들을 생성을 하는데 이때 클립을 사용을 해서 필터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1번에 보이시면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의 구조가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텍스트 인코더 그 클립 인코더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저희가 주는 이런 가이드가 조금 모호하거나 아니면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사진이 주어지고 add boats on the water라고 이런 프롬프트를 그 편집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얼마나 많은 보트를 추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보트를 추가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 텍스트를 통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특히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모호한 텍스트 가이드에 대한 그런 리미테이션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인스트럭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면은 어떤 예시가 나오는데 이 make it 이 첫 번째 피자 이그젬플로 설명을 드리면은 make it more healthy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게 되면은 사실 healthy라는 게 조금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이 모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그 정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지금 포인터로 가리키는 이 문장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에디팅하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스트럭션을 가이드를 해주면은 조금 더 저희가 원하는 방식에 맞게 이 이미지 에디팅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여기에서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여기 이 프롬프트 대신에 이 가이드를 주는 부분을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이라고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이 단어가 좀 자주 등장하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미지 그 피자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라. 아니면은 뭐 뒤에 이 여자를 지워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예시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아까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서 초점을 맞춘 거는 요즘 LLM이 이런 상식, 커먼 센스 논리지가 뛰어나고 그리고 다양한 랭귀지 태스크를 잘하다 보니까 LLM을 사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풋으로 이미지도 같이 들어가니까, 아, 그러면은, 이미지도 같이 전달을 하면은 조금 더 그 이미지에 적합하게, 여기 LLM 모델이 어떻게 에디팅을 하는지 가이드를 잘 줄 수 있겠다 하여서 그냥 단순히 LLM이 아니라 멀티모달 라르지 랭귀지 모델스를 MLLM을 통해서 이런 가이드를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는 그냥 제가 임의로 그 챗GPT 4 V5에 대해서 그 결과를 낸 건데요. 뭐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피자 이미지가 있으면은 make it more healthy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 프롬프트를 에디트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답변을 내줍니다. 뭐 이 뭐를 추가를 해라 이런 식으로 여기 생략이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어,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된다고 하는 게 여기에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모티베이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여기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그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MLLM을 통해서 어, 해서 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들이 얼마나 이미지 에디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조금 상당히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미지 에디팅 모델에 결정적이라고 꼭 필요하다고 어, 실험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이었고,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으니까 메소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소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MGIE라고 이렇게 짧게 이 모델의 이름을 어, 부르겠습니다. MGI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 여기 크게 보시면은 여기서 뭐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을 그 생성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MLLM을 학습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레이턴트 피처 정보를 디퓨전의 컨디션으로 주어서 마지막으로 꼴 이미지를 학습을 하는 게 이 모델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을 생성을 하는 그 부분이고 그 생성된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을 바탕으로 MLLM의 이 랭귀지 모델 헤드 부분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2번까지는 어떤 랭귀지 모달리티에 대해서 어, 저희가 진행을 했다면은 이 랭귀지를 디퓨전 모델의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에 적용을 하려면은 비주얼적인 정보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에디테드라는 이 부분에서 어,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 2, 3번 세 개의 스텝을 순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MLLM의 이런 학습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백그라운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어, MLLM 중에서 유명한 라바의 학습 과정을 따르고 있는데요. 뭐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피규어를 먼저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비전 인코더로 그 피처를 추출을 하고 그리고 랭귀지 모달리티로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의 정보를 통해서 랭귀지 모델에 넣어서 다음 토큰들을 계속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예측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수식을 통해서 또 여기 이 방식을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C 부분이 저희의 인스트럭션이고 여기 그 각각이 월드 이 단어의 토큰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F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인코딩한 그 피처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 인스트럭션 토큰들과 그리고 피처를 프로젝션을 해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다음 아웃풋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였고, 이제 MGI 그 세 개의 스텝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expressive instruction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주는 이 instruction 부분을 저희가 얻어야 합니다. 이 얻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된 MLLM이 있으면은 여기 인스트럭션 부분에 저희가 프롬프트를 줍니다. What will this image be like if instruction이라고 하면은 이 instruction 부분은 이 input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지 edit 프롬프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미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에 해당이 되면은 MLLM이 이 프롬프트를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명 같은 경우에는 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LLM의 답변이 상당히 길고 조금 불필요한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이 서머라이즈 하는 그 프리트레인된 서머라이즈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이 모델은 그 텍스트 투 텍스트 프레임워크인 트랜스포머 기반의 T5 모델을 서머라이즈 용으로 학습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서머라이즈를 해서 요약을 하면은 이 한 줄로 어, 좀 간단하게 이 모델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 핵심만 뽑아서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을 첫 번째 단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얻은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을 바탕으로 MLLM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MLLM을 학습할 때는 랭귀지 모델 헤드만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 수식을 통해서 조금 더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MLLM 그 스타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된 MLLM이고 여기 프롬프트랑 그리고 저희 에딧 프롬프트를 같이 아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피처를 통해서 MLLM의 이런 답변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서머라이즈를 해서 이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월드 토큰들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이 MLLM 같은 경우에 이 토큰과 그리고 비주얼 피처를 통해서 아웃풋 토큰을 뱉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때까지는 이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했는데 이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랭귀지 모달리티 위에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인풋 그 어떤 비주얼적인 레이턴트 어떤 피처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디퓨전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컨디션으로 주기 위함인데 어, 이 레이턴트 비주얼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은 여기서는 어, 여기 그 아까 저희가 얻은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에 해당하는 뒤에 부분에 이미지 토큰을 n개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 n개를 추가한 거를 바탕으로 MLLM이 트레인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 이미지 토큰이 학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이미지 토큰들을 바탕으로 에디 테드를 거쳐서 디퓨전 모델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트 상에서 동작을 하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입니다. 조금 더 에디 테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디 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트랜스포머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디테드의 인풋으로는 여기 그 임베딩 이미지 토큰의 임베딩 월드 임베딩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미지 토큰의 히든 스테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월드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명하기를 이미지에서의 어떤 뭔가 제너럴한 그런 패턴이나 그 피처 같은 거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어, 그 모델이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쌓은 그런 에디팅에 대한 어떤 의도? 그런 그 문맥적인 이해 같은 거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트랜스포머가 학습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 비주얼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레이턴트 비주얼 레프리젠테이션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임베딩과 히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랭귀지 모델 헤드를 통과하기 전에 그 마지막 층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구 중에서 MLLM을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어, 이 이미지 생성을 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랭귀지 모달리티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 비주얼 모달리티로 매핑을 하는 그런 매퍼 모듈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방금까지 그 MLLM과 그리고 에디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아까 에디테드를 통해서 여기 디퓨전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비주얼 레이턴트를 구했다면은 이거를 통해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학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스테이블 디퓨전의 그 학습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인풋 이미지가 인코딩 되어서 인코딩된 레이턴트를 바탕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모달리티를 컨디션으로 주기 위해서 크로스 어텐션을 사용을 했는데 이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 노이지 레이턴트들을 그 쿼리로 두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에디테드를 통해서 얻었던 비주얼 레이턴트 정보 그 비주얼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키와 그 밸류로 두어서 크로스 어텐션을 로 컨디셔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추가적으로 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베이스라인인 instruct pix to pix에서 사용하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그대로 들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여기 밑에 있는 수식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 세타가 디퓨전 모델이 추정을 해야 되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분포의 스코어라고 했을 때 이 그 이 스코어를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이런 기본 스코어 추정 값에 조건이 주어진 스코어 추정 값을 여기 가중치 S 스케일 값을 더해서 조건이 없는 거를 조건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에서는 어떤 이미지의 퀄리티랑 그리고 다양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여기 기본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하나의 컨디션에 대해서 동작을 하지만 여기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랑 텍스트 두 가지에 대해서 컨디셔닝을 두도록 어,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유도 과정은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 부록의 그 어펜딕스에 제공이 되어 있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컨디션 이미지랑 텍스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고 여기 SI가 붙은 이 식이 이미지에 대한 거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이미지랑 텍스트에 대해서 조건으로 주어서 그 스케일 값을 붙여줍니다. 여기 SI 같은 경우에는 이 인풋 이미지랑 그 생성된 이미지 샘플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스케일 값이고, 그리고 ST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편집, 에딧 그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얼마나 잘 표현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스케일 값입니다. 이거를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에서 사용하는 거를 그대로 이 연구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 그 아까는 텍스트 부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을 얻고 난 다음에 에디트 헤드를 거쳐서 뭔가 비주얼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레이턴트를 대신 교체를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로스이고 실제 노이즈랑 예측된 노이즈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다음에는 원래는 여기 실험 부분에서 소개를 해야 됐는데 먼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슬라이드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 아까 스케일 값에 대한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요. 여기 알파 V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이미지 생성된 이미지랑 인풋 이미지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 값입니다. 여기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실험을 진행한 스케일 값에 따른 그런 결과를 보시면은 이 스케일 값이 알파 B가 클수록 조금 더 인풋 이미지랑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그리고 작을수록 어떤 저희가 에디트해야 되는 그런 인스트럭션에 조금 더 팔로우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스케일 값을 통해 저희가 어떤 원하는 에디팅 정도를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을 종합을 해서 알고리즘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저희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린 게 그 MLLM 부분을 학습하는 부분과 그리고 에디테드 부분 그리고 디퓨전 모델 부분인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뭔가 하나의 엔드 투 엔드 모델로서 각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메소드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16, 17페이지에 수식 변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instruct fix to fix에서는 그 위에 보면은 컨디션이 이제 두 개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미지 컨디션이 주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가 이제 있냐 없냐로 컨디션이랑 컨디션을 나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지가 먼저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이미지가 먼저 들어간다는 게 여기 그 이 두 항에 대해서 왜 이미지가 중간에 들어가냐는 그런 질문이신가요? 그러니까 왜 들어가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위아래 순서가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컨디션으로 이미지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언컨디션이랑 컨디션의 차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가 같이 주어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텍스트만 컨디션을 줬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왜 이미지가 먼저 컨디션으로 주어져야 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어, 이 그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이 세 번째 항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이 텍스트랑 그리고 제너레이트 된 어떤 이미지의 그, 그 에디트 인스트럭션을 잘 팔로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항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랑 텍스트 가이드 이 두 가지가 컨디션으로 같이 주어져야 하고 이거를 어, 이미지 컨디션이 주어진 상태에서 생성된 그 부분과의 뭔가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데 이거 네.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저 두 번째 줄에 있는 CI가 CT로 되면은
안 되냐는 말이거든요. 아, CT로 되면은, 네, 그리고 그 아래 항에 이제 그 컨디션이 주어지는 게 지금 텍스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I로 바뀌고 두 번째 줄에서 나오는 게 텍스트로 바뀌고. 그러니까 먼저 주어지는 컨디션의 순서가 바뀌면은 안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 제가 유도 과정을 같이 보여드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됐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넣지를 못해서 혹시 거기 유도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 논문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그 네. 전체 플로우가 나와 있는 피겨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그 비주얼 토큰이 이제 뒤에 나오는 그 H인 것 같은데 맞나요? 비주얼 토큰이 여기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부족했는데 여기 뒤에 붙은 이 이미지 토큰들이 비주얼 토큰에 해당이 됩니다. 저 그래서 비주, 네, 맞습니다. 그 H 비주얼 토큰 부분이 여기 MLLM에서 나온 그런 H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스테이트랑 월드 임베딩에 해당이 됩니다. 워드 임베딩도 이 비주얼 토큰인가요? 네, 같이 들어갑니다. 그 비주얼 토큰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이미지 토큰 자체가 비주얼 토큰이고, 어, 여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슬라이드 한번 그 비주얼 토큰, E랑 H 나와 있는 피겨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E랑 H가 각각 어떻게 구해진 건지 앞에 피겨랑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그 부분 좀 음.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E랑 H가 각각 여기 랭귀지 모델을 거치기 전에, 어, 이 히든 스테이트랑 월드 임베딩을 마지막 레이어에서 그 추출을 해서 이 에디트 헤드 부분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풋으로 주어지는 아까 텍스트와 비주얼 토큰이 있는데 걔네를 LLM의 마지막 레이어만 태워서 나온 게 각각 E랑 H라는 네, 말씀이시겠죠? 맞습니다. 음, 근데 그러면은 그 H도 토큰 스페이스 상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U 비주얼 이미지네이션이 토큰 스페이스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저는 토큰 스페이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비주얼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 비주얼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게 그 여기서 뒤에 보이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같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의 학습 방식을 여기서 그대로 따르잖아요. 여기서 컨디션으로 어, 레이턴트를 주어야 되는데 이 레이턴트가 여기서 어, 잠시만요. 이 레이턴트가 이 프로젝션 그 차원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각 768 차원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랑 똑같이 차원이 매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질문을 한 건 아니고, 네, 네.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그 기존의 스페이스 디퓨전에서는 가이던스를 이제 텍스트로 주고 그 텍스트 피처들이 다 토큰 스페이스 상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뭐 이미지의 피처들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은 그것들을 이제 토큰 스페이스를 보내서 그걸 이용해서 가이던스를 준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비주, 네, 그대로 그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13페이지에 여기 네, T5 모델을 쓰는데 이 네. 혹시 이 모델을 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 T5, 왜 T5 모델인지에 대해서. 예, 아니면 거기에다 다시 이 작은 랭귀지 모델을 굳이 둬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 일단은 그 MLLM에서 이 뱉은 문장 자체가 너무 길고 조금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핵심만 요약을 해서 좀 짧은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여기서 생각을 해서 뭔가 서머라이즈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사실 뒤에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나오는데 이 MLLM 프롬프트를 줄 때 그냥 조금 짧게 내놓아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실험 결과를 보면은 어 뭔가 조금 모호하고 제너럴한 그런 인스트럭션을 줘서 이 이 서머라이즈 이 하는 모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근데 저도 연결해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T5, 그러니까 그게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이 처음에 좀 모호한 뭐 인스트럭션 같은 게 주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LLM이 추가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서머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모호한 설명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서머라이제이션을 해도 어쨌든 정보가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서머라이제이션을 하냐에 따라서 뭐좀 디테일한 정도가 달라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저도 궁금했는데 이 T5 모델 이 어떻게 프리트레인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 그냥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MLLM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요약을 해주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T5를 학습된 걸 쓴 게 아니라 직접 학습을 해서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 아닙니다. 학습된 거를 사용을 합니다.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추가로 학습하지 않고 그냥 서머라이제이션 용도로만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질문 있는데, 네. 그 논문 모티베이션 관련해서 조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통해서 에디팅이 가능하다는 게 모티베이션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 이제 예시 결과로 보면 have them be in desert라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때 조금 더 자세한 그 문장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기반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결국 어, 이게 사람이 입력을 하는 거는 have them be in desert인데, 이 MLLM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 사막이라는 배경을 만들고 싶어도 풀이 하나도 없는 사막을 만들고 싶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생성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절이 가능할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에 뭔가 조금 더 제약 조건을 여기 프롬프트에서 주게 되면은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여기 MLLM이 그 컨스트레인도 고려를 해서 이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이 만들어져서 그 부분을
같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재 학생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식의 질문이 있습니다. 네, C로스에서 비교되는 WC가 논문에서 뭔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저 Expressive Instruction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의 그 각 토큰에 해당하는 게 W 그들입니다. 의 벡터 집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LLM에서 출력된 결과에 MD 비주얼 토큰을 붙여서 LM 헤드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붙이는 MD 비주얼 토큰이랑 그 에디트 헤드에 넘겨지는 비주얼 토큰은 무슨 비주얼 토큰인 건가요? 어, 여기 그 마지막 제가 좀 질문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아웃풋의 그 결과로 출력되는 그런 뭔가 토큰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MLLM에서 출력이 되고, 연두색 블럭에 해당되는 그 결과에 MD 비주얼 토큰을 붙여서 나온 결과를 LM 헤드를 통해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때 뒤처지는 ND 비주얼 토큰이랑 저 오른쪽에 에디트 헤드로 남겨지는 비주얼 토큰이 동일한 토큰인지를 질문드립니다. 동일한 토큰이고 이 N개 이미지 토큰 비주얼 토큰들은 여기 MLLM이 학습이 되면서 어, 그 학습이 되는 그런 벡터입니다. 네, 네, 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 익스페리먼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여기서 사용하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에서 생성한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이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생성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정제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셋이고 그리고 다음에 EBR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뭐 리퀘스트 이런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그런 데이터고, 그리고 다음 GIER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수집을 하였고, 그리고 다음에 MA5K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의 그런 어, 대조나 아니면은 밝기, 채도 같은 것을 바꾸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리고 매직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매뉴얼하게 만든 그런 데이터셋이고 리얼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은 다음과 같이 아까 설명을 드린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와 그리고 ALGIE라고 해서 지금은 MLLM에 대한 연구를 알려드렸지만 여기서는 그 만약에 LLM을 사용하려면 어떨까라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LGIE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LLM 그 이미지가 같이 인풋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LLM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이벨루에이션 매트릭들을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은 각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성된 이미지랑 그라운드 트루스 사이의 픽셀 차이고요. 그리고 다이노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성된 이미지랑 그라운드 트루스의 어떤 시밀러리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같은 오브젝트라도
뭐 모든 개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같이 구별을 해주는 그런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VS랑 CTS 같은 경우에는 클립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데 CVS는 생성된 이미지랑 그라운드 트루스 사이에 어떤 시각적인 유사도를 알려주고 CTS는 이 데이터에 있는 골 캡션이랑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의 텍스트 비주얼 시밀러리티를 나타냅니다. SSIM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된 이미지랑 그라운드 트루스 사이에 어떤 밝기, 대조, 그리고 구조 같은 에 집중을 하는 그런 평가 지표고요. 그리고 마지막 LPIPS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생성된 이미지랑 그라운드 트루스를 어떤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에 넣어서 여기 중간에 있는 피처들의 어떤 시밀러리티를 비교하는 그런 매트릭입니다. 일단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아서 어떤 중요한 결과나 아니면은 제가 느끼기에 좀 흥미로운 결과들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량적인 결과인데 제로샷이랑 파인 튜닝 된 그런 에디팅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로샷 에디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에서 만든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트레인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가 상당히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트레인을 한 것 같습니다. EBR을 제외하고는 모두 좋은 성능을 MGI가 보여주고 있고 아마 EBR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된 결과 같은 경우에도 모두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결과들이 좀 많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이 클립 잠시만요.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여기 첫 번째에서 그 인풋 이미지나 아니면 골 이미지가 이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과 얼마나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 클립 스코어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당연히 MGI가 조금 더 뭔가 여기 이미지들을 좀 더 잘 설명을 하고 일관된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고 여기 LGI가 조금 낮은 결과를 보이는데 아마 어 조금 소스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모호한 답변을 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휴먼 이밸루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LGI랑 MGI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직접 평가를 하였는데 여기 more practicality를 보면은 이 의도된 골과 얼마나 잘 얼라인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 레스 할루시네이션은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익스플레네이션을 잘 피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MGI가 가장 높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인스트럭션을 잘 팔로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답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전체적인 퀄리티를 비교를 하고 있고 MGI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인퍼런스 에피션시라고 해서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랑 MGI를 비교를 했을 때 MGI가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를 내는데 뭐 이 계산 시간 타임 코스트를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MGI가 훨씬 더 유용하고 좀 더 실용적인 그런 그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랭귀지 모델이 그러면은 크면은 조금 더 잘하는지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여기서는 라바를 사용을 했는데 7B랑 6.7B, 7B, 13B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어, 실험을 해보았는데 6.7B랑 7B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7B랑 13B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랭귀지 모델이 클수록 조금 더 어, 에디팅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7B랑 13B를 비교하면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 만약에 프롬프트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짧게 하라고 하고 아까 서머라이즈 하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이 짧은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 뭔가 모호하고 제너럴하게 이런 설명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서머라이즈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한 그런 스페시픽한 그런 오브젝트들을 이런 거를 에디팅을 하라고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도 조금 흥미로웠는데 지금은 What will this image be like if 어쩌고 인스트럭션이지만 만약에 what이 아니라 how로 바꾸게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뭐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좀 넘어가고 클립 스코어로 비교를 했을 때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what을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를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다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input instruction을 expressive instruction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을 때 이런 품사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재밌었는데, input 같은 경우에는 좀 명사들이 좀 많고 이 형용사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expressive instruction 같은 경우에는 이 형용사들로 어떻게 에디트를 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잘 주고 있고 이 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으면 사실 좀 모호해지니까 이런 목표에 대한 뚜렷함을 어, 여기 프로나운을 보면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좀 뚜렷하게 목표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언씬 에디팅 오퍼레이션인데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이미지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제거를 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라이트를 바꾸라든지 하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에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가 좀 못하는데 여기 MG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팔로우를 더 잘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도 비슷하게 뭐 텍스처나 아니면 컬러, 뭐 이모션 같은 거를 이미지로 변화를 시키는 건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보다 언신 태스크에 대해서 좀 더 잘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뭐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기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의 인코더를 단순히 변화를 시키면 좀 나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실험 결과를 보였지만 인코더를 바꿔도 MGI가 훨씬 좋다. 그래서 MGI의 그런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이 이미지 에디팅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결과도 있고 다른 결과들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미테이션 부분입니다. 리미테이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좀 데이터셋 위주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미지를 구성하는 그런 뭐 컴포지션을 구성하는 그런 커맨드나 아니면은 뭐 랭귀지 그라운딩 뭐 이런 개수를 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험 결과였고 디스커션으로는 어, 여기 제가 직접 해본 이그젬플인데 이런 인풋으로 이미지를 주고 이 애플을 오른쪽으로 좀 이동을 해봐라 라고 하고 결과를 봤더니 사실 제가 원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사과가 그대로 이동을 하기를 원했지만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셋에 이런 모션을 바꾸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모션에 특화된 그런 이미지 에디팅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인트 방식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이동을 하는 방법으로 트레이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하면은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신에 대해서는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잘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 클릭 스코어 관련된 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MGI 모델을 사용했을 때 나온 클릭 스코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 논문에서 사용한 MLLM으로 라바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네. 라바의 비주얼 인코더에서 클립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C 로스를 통해서 로스가 업데이트가 되면 당연히 클립스코어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학습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발표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논문에서 이 클릭스코어를 사용한 이유나 아니면 별도의 다른 평가 매트릭과 같이 제시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라바 같은 경우에도 클립 인코더를 사용을 하지만 사실 여기 그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 베이스라인도 마찬가지로 클립 인코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때도 클립 인코더가 조금 잘 나오는 그런 시밀러리티가 잘 나오는 그런 유리한 방향으로도 샘플링이 됐고 둘 다 동일하게 클립 인코더를 사용을 하니까 결과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혹시 그 실험 중에 그, 어, 원래 클립 모델에 저는 이 분야를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만약에 좀 더 공평하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문장을 T5에 태운 문장을 클립에 넣는 실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클립이 문제점 중 하나가 텍스트가 제한이 된다는 건데, 그 제한성을 T5로 해결하면 그러면 잘 나오는가 비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실험이 있어요? 어,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실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는데, 네, 마지막에 보여주신 실험 결과에서 이게 어떤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 물론 제 생각에도 그게 한계점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기존 프롬프트에는 어떤 레프트나 라이트 같은 그런 정보가 담긴 인스트럭션이 없어서, 그래서 이미지 상에서 레프트가 어디인지 라이트가 어디인지 이런 방향성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따로 어떤 무브시키는 이미지 없이도 프롬프트에 뭐 어떠한 레프트나 라이트 같은 방향성을 추가해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의도하신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은지, 예를 들어서 아까 사막
그 집에서 사막을 추가하는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는 뭐 오른쪽에는 풀을 추가하고 왼쪽에는 꽃을 추가한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줬을 때 그렇게 되면 레프트나 라이트에 대한 방향성을 프롬프트 안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어떤 움직임이랑 좀 다른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주고 학습을 시켰을 때 어떤 의도하신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은지 발표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 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우려되는 점은 이런 이미지 에디팅, 텍스트 기반의 이미지 에디팅 모델 자체가 데이터셋 기반으로 움직여서 그 거기에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좀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표현하는 그런 정보밖에 어, 전달을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모션 이동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추가로 생성을 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인스트럭션만 주기에는 어, 뭔가 오른쪽에 뭔가를 생성을 하라고 하는 거는 잘 할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 보이시는 예시처럼 그 이동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모션 에디팅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익스프레시브 인스트럭션이 직접 발표된 문제가 T5 모델을 통해서 뽑으신 결과인 건가요? 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거기서 그 데모에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인스트럭션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와 많은 연관성이 없는 설명인 것 같은데, 이건 T5 모델의 한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다시 보니까 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T5 모델의 한계점이라기보다는 좀 M, 어쨌든 T5 모델은 그냥 요약만 해주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MLLM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방금 한 질문에 네, 좀 좀 이어서 이어서 질문을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이 실험 왜 했는지 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까 전에 익스프레션, 인스트럭션의 뭐 비율 같은 거 보여주실 때 형용사가 많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게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형태를 좀 꾸며주는 형식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모션을 이동하는 거랑은 저는 좀 포커스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보면 보면 이 모델의 한계점은 많지만 이 모델이 하고자 한 게 그게 아니니까 당연하게 성능이 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진행을 해본 실험이긴 합니다. 사실 이미지 에디팅에서 뭔가 모션을 움직이는 그런 태스크랑 이런 텍스트 가이드로 조금 꾸며주는 그런 태스크랑 별개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고 실험을 한 거긴 한데 여기서 언신에 대해서 좀 잘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금 모션도 혹시 같이 제너럴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본 실험이기는 합니다. 답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결론은 관련이 없는 태스크지만 언신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잘한다는 논문 결과가 있어서 언신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봤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신이라고 해도 지금 보면은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화면에서 뭔가 크게 사물 자체가 이동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그 사물이, 그러니까 사물을 좀 꾸며주는 형식의 태스크인 것 같은데, 그거랑 모션은 좀 완전히 다른 맥락이 아닌가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미지 에디팅이라고 하면은 뭔가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제너럴하게 다 같이 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추가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